일제강점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엔 조선 유일의 미술품 경매장이었던 경성미술구락부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고미술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성미술구락부. 일제의 수탈 속에 우리의 수많은 문화재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천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1930년대 들어서면서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이곳에서는 매년 24차례의 경매가 열렸습니다. 한 번 경매가 개최될 때마다 최소 수백 점, 많게는 1000점에 가까운 미술품들이 출품됐죠. 근데 이 작품이 경매에 등장하는 순간 세상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이번 작품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안도입니다. 1914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20여 년 동안 호련히 사라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세안도. 조선시대 마지막 수장가 김준학을 끝으로 세안도는 오랜 시간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이상적의 제자인 김병선이라는 그런 분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병선이라는 그 제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김병선의 아들인 김준학이라는 분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세안도의 모습은 바로 이 김준학이라는 분이 지금 형태로 거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머리끈을 달고 두루마리를 다시 꾸민 김준학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해인 1910년 말 세안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바다도 해도 어둑한데 지금 시들고 마른 모습을 비웃지 말고 용 비늘이 발해를 진동시키는 일을 지켜보게나.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된 조선,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일컫는 세안과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일제강점기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의 백성들에겐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죠. 그리고 세안도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2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400원 나왔습니다. 20여 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세안도가 세간의 파장을 일으키며 다시 등장한 겁니다. 500원 나왔습니다. 1600원, 1800, 2000원, 2500원 나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얼어붙은 조선, 그 혹독한 시기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 세안도. 일본인 후지스카 치카시, 그가 세안도의 새로운 수장가가 됩니다. 1931년에 일제에 의한 만주 침략이 있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만주 특수가 일어나서 미술품 거래와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후지스카가 그 30년대에 그 세안도를 소장하게 된 것도 커다란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전반적인 조류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후지스카 치카시. 그는 중국 유교 경전을 연구하다 추서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걸 김정일을 높게 평가했냐면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성리학만 했지 고증학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김정일이라는 인물이 보기 좋게 깨뜨려 준 거죠. 그런 반면에 조선에서는 김정희의 경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김정희의 어떤 학문을 자기가 이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여름, 일본의 폐색이 짙어집니다.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하죠. 후지스카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안도를 챙겨 조선을 떠나죠. 세안도에 다시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후지스카가 일본으로다가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갈 때 그 세안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소전 손재영이 어느 날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동아 전쟁 때 그때는 이제 폭격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일본을 건너가서 후지스카한테 그 후지스카 집 옆에 연구실 옆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찾아갔다는 거죠. 세안도를 되찾고자 험난한 길을 나서게 되는 42살의 소전 손재영 선생. 그는 추사를 흠모한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재영 씨는 진도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주 자기가 이제 글씨를 배우고 추사체를 자기가 썼고, 서예라는 하는 말도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하고. 그건 손재영 선생은 그 예술이다. 서예라고 하자. 그리고 한글로 쓰는 것도 당당하게 국전에 출품을 시키자. 그런 점에서 소위 그 민족 자주성. 손재영 선생은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당시 도쿄는 공습의 위협으로 전운이 감도는 상황. 세안도를 찾겠다는 신념 하나로 후지스카 교수 집을 찾아갑니다. 차도가 있으십니까? 돌려주시는. 그리고 세안도를 구하고자 청합니다. 하지만 후지스카 교수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최고의 권장이 아니겠습니까? 세안도를 일본에 남겨둘 수 없었던 손재영 선생. 매일같이 후지스카 교수를 찾아가 설득합니다. 송백과 같이 시들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죠. 10여 년 후 손재영 선생이 당시를 회고한 인터뷰가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후지스카가 가져간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일제강점기 말 폭격이 극심한 동경으로 일부러 찾아가 20여일 동안을 방공호 속에서 지내며 가져온 보물이다. 손재영 선생의 노력과 간절함으로 인해 세안도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안도로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져가야지 동포들에게 지금 영향을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손재영 선생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후지스카 교수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날 찾아갔는데 그때 후지스카 지카시 선생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잘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소전 선생과 나는 완당을 사숙한 동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사 선생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서의 소전 손재영이고 후지스카 지카시라고 하는 그런 게 성립되는 거죠. 석 달 뒤 도쿄 대공습이 일어납니다. 이때 후지스카 교수의 추사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던 대동문화학원이 폭격을 맞아 잿더미가 됩니다. 손재영 선생이 한 발 늦었다면 세안도의 운명은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